천문학 박사 과정의 케이트 디비아스키는 새로운 혜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최초 발견자인 자신의 이름을 붙였죠. 곧 이 에베레스트 산만한 크기의 혜성이 지구와 직접 충돌할 궤도에 들어섰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이지만 말이죠. 지구 멸망까지 약 6개월. 지도교수 랜들 린디 박사와 함께 지구방위사령부, 나사, 백악관까지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 이 소식을 알리지만 아무도 이 충격적인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3주 후에 중간선거가 더 급선무인 대통령 올리언과 참모진들, 보수 언론들은 음모론으로 대응할 뿐입니다. 이에 인기 프로그램 더 데일리 립에 출연해 세상에 이 사실을 공표하지만 이들 역시 도무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네요. 도대체 왜, 그리고 이제 지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구 종말이라는 이 엄청난 뉴스보다 아이돌의 공개 불륜 보도가 메인 뉴스. 여성 앵커인 브리는 패널로 출연한 민디 박사에게 추파를 던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돈이 드는 자극적인 뉴스로 도배된 일간지, 주간지, 지상파, 케이블들, 영화 속 언론인들은 뉴스가 더 이상 무거워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를 뒤늦게 드립니다. 저는 레미제라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김효경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영화 Don't Look Up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함께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파커 팔머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입니다. 대부분의 미디어가 복잡한 사건과 쟁점들을 묘사할 때 고도로 선별된 이미지와 사운드 비트를 사용한다. 그 결과 현실 이해에 필요한 확장된 탐구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한다. 미디어는 우리의 짧은 주의력에 영합하고 그것을 악화시킨다. 지난주의 뜨거운 이야기를 거기에 직접 연루된 사람들에게는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계속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번 주의 큰 사건을 통해 의식에서 지워진다. 미디어의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몇몇 거대 기업은 좋은 저널리즘보다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인 의제를 앞세울 때가 많다. 그래서 언론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일을 잘 수행하기보다는 일자리를 지키고 장사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보도하도록 몰아간다. 비통한 자들의 정치학은 민주주의에서 왜 마음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이지요. 우선 저자인 파커 팔머는 미국 현실 정치에 대한 절망을 느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숙고한 이 책이 자신에게 가장 도전적인 작업이었다고 말합니다.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고 공공 영역에서 갈등 없는 상태는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파머는 수도 없이 존재하는 이 갈등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의 능력과 이에 대한 훈련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고통에 잘 부서져 열리게 하는 것. 이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 나 사이의 갈등과 차이를 이해하고 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인 팔머 역시 9.11 테러 이후 민주당, 공화당이 싸우며 정치적 희생양을 찾고 시민 공동체가 파괴되며 국경 너머의 타제를 철저히 사회 이방인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고 분노와 절망을 느끼며 우울증에 시달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으로 이 분열들을 넘어설 수 있는지 자문하기 시작했고 나와 상반된 사람들과도 공유하는 그 무언가로 서로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 끌어안고자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공유하는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통한 마음입니다. 비통하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죠. 정치적 수사로서 표현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로지 인간의 마음만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마음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근원적인 마음입니다. 2014년 4.16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에게 이날은 아픔의 기억,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한 상황, 어른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것, 그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죽음의 바다로 침몰해 가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 제 자신을 투사했던 그날 이후 저 역시 정치를 바라보는 태도는 전혀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애써 싸워온 우리의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삐걱대는 것을 목격하며 저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죠. 무릇 정치란 모두의 바램을 충족할 수 없는 간극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마음의 역사가 기록된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팔머는 모순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이 비통함을 인정하고 치유하는 우리의 노력이 민주주의를 강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미디어에 지배되지 말고 개인적 경험에 의해 규정되는 내면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죠. 우리 자신에게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교사가 존재하지만 미디어에 지배될 때 사람들은 실제 세계를 붙드는 쟁점에 관심을 잃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적인 마음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 자기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온전히 경험하고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신뢰의 서클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다시 영화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Don't Look Up 인데요. 올려다보지 마 란 뜻이죠.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는 운석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마 라고 외치던 그 장면. 핵미사일로 혜성을 쏘아 맞출 골든타임을 정치쇼로 넘겨버리고 뒤늦게 하늘을 쳐다보며 총질을 하고 있는 늙은 퇴역 장군을 보면서 쓴웃음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 영화가 SF 영화인 줄 알았는데 블랙 코미디더군요. 웃다가도 사실 너무 우리 현실 같아서 오싹해지는 바로 그런 코미디요. 영화 속에서 위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있고 위를 쳐다보면서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마주하려고 했던 인물들의 시도는 참 무력하게 묘사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까요? 이 lookup이라는 영어 표현은 올려다보다 외에도 응시하다, 살펴보다, 발전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저는 릴케의 이 시에서 이 lookup을 새로이 발견했습니다. 팔머가 가시적인 정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 마음을 깊이 응시하라고 말했던 그 lookup의 의미를요. 영화처럼 우리 사회 역시 애도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고치고 성찰해야 할 팩트. 진실은 외면하고 보이는 움직임에 대해서만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빚어내는 더 깊은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지요. 저는 팔머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정치를 움직이는 근원이 되는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말처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 생애 가운데 성취될 수 없다 해도 아름답고 선한 것들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완전히 이해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희망으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은 혼자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공동체에 속하여 기쁨을 누릴 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의 빛 앞에 우리 부서진 마음을 열고 이 섀도우랜드를 또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달 첫날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감으면 내 안에 하나님 바라보고 눈 뜨면 세상 속에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 안에 계신 주 날